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변벌림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마침 구독자분께서 온라인 바둑이 아닌 기원에서 직접 두신 기보를 전해 주셨어요. 검토해 보니까 변벌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전한 행마이고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편하게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내가 편한 만큼 상대도 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변벌림 행마의 특징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실전에서 변벌림으로 진행을 했을 때 공략법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에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꿀팁들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 기력 향상을 원하신다면 바둑퀸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좌 시작해 볼게요. 흑은 양화점, 백은 화점 소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소목에서 걸쳐갈 때 쉽게 이렇게 4선에 한 칸 걸침으로 두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이 수 자체가요, 의외로 좀 승률상으로는 손해입니다. 2.6% 가량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칸 걸침에는 바로 붙여가는 자리를 인공지능이 추천하는데요. 이렇게 붙여가는 자리를 두었을 때 백의 승률이, 실속이 좋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실전 진행인데요. 하지만 흑으로도 쉽게 둘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나를자 걸침에 비해서는 변화가 아주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급자 분들에게 추천하는 정석 선택이에요. 한 칸 걸침을 두니까 붙여서 젖히고 이렇게 늘어서 두었습니다. 자, 이때도 이 끊기는 약점을 바로 이어서 두는 것을 추천해요. 예전에 이제 90년도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바로 잊지 않고 먼저 한번 걸쳐서 받아줄 때 이렇게 호구를 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진행은 어떨까요? 백이 만약 이렇게 고분고분 받아만 준다면 흑도 꽤 괜찮습니다.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5대5로 호각이죠. 하지만 이렇게 흑이 있는 곳을 지키지 않고 만약에 다른 곳을 간다면 백은요, 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끊어서 흑돌의 약점을 추궁하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끊는 자리가 굉장히 큰 곳이고요. 이렇게 끊겼을 때 흑의 승률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흑은 손 빼지 않고 보통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끊어갔을 때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전에 이어가니까 한 칸으로 받고 여기서 선택의 기로입니다. 가장 쉽게 둔다면 변벌림 추천해요. 이렇게 두어서 일단락이 되는데 이 수 자체는 0.9% 가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수 범위예요. 바로 둘 수 있는 수고요. 인공지능은 이제 걸치는 자리를 추천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둔다면 걸치고 상대가 받아주더라도 변으로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를 바로 붙여서 타이트하게 좀 상대방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이러한 행마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붙이고 젖혔을 때 백이 만약 이어받는다면 양호구의 자세가 꽤 좋아요. 이런 형태도 과거 정석인데 양호구를 두었을 때 흑의 승률이 조금이라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백은 보통 단수를 치고 이어놓고, 이때도 인공지능 시대는 한번 밀어놓고 늘 때 손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만약 손을 뺀다면 흑이 꼬부리거나 나를자를 두었을 때 우변의 모양을 좀 웅장하게 키우면서 동시에 백돌에 대한 압박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밀어놓고 손 빼는 것보다는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좀 작전상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를자 자리가 떠오르고 있죠. 네, 보통은 인공지능 시대에 만약에 이렇게 붙이고 젖히는 정석이 나온다면 단수를 한번 치고 이을 때 이제 물론 이렇게 내려와서 서로 끊고 끊기는
이제 복잡한 전투가 일어나는 정석의 진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단수 쳐서 뚫는 정석을 또 여러 번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뚫게 되면 일단 흑도 약점을 먼저 끊어서 추궁을 하고 백이 2점을 살릴 때 단수를 쳐서, 귀는 늘게 되면 흑이 아직 미생입니다. 못 살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어놓고 백이 받아줄 때 다시 늘어서, 이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이제 상호 어려운데요. 보통은 입구자를 두면 한 칸을 뛰거나 이렇게 뛰거나 이렇게 뛰거나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뛰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이것도 배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서로 충분히 싸울만 하다. 흑의 입장에서 벌써 58% 정도로 좀 아무래도 우하기의 흑돌의 정석 배치가 조금이라도 두텁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난다면 흑이 좀 둘만하지 않을까, 네, 예상해 봅니다. 자, 다시 정석으로 돌아가서요. 날일자로 흑이 이렇게 걸치는 자리가 블루스팟, 물론 변벌림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는 거예요. 받아주면 이때도 변으로 벌리지 마시고 붙이는 수를 추천합니다. 이때 걸치고 변으로 벌렸을 때 또 한 번 승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작은 차이이긴 합니다만 2.8% 가량 마이너스이고요. 이때 이제 흑도 붙여서 젖혀가면 백으로서의 최선을 찾아본다면 이때는 미는 것이 아니라 늘어서 마치 과거형 정석처럼, 네, 이렇게 밀리는 자세를 허용하고 다시 들여다보고 침입을 통해서 타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개를 하면서 또 양쪽 흑돌에 대한 공격을 엿보는 타개와 공격이 동시에 들어가는 이러한 이제 수순들을 추천하는데요.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애초에 날일자로 걸쳤을 때부터 인공지능은 받는 수보다는, 네, 아예 변벌림을 하지 못하게, 사실 변을 벌리지도 않지만요, 협공을 해서 들어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두어가는 자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추천수 조금 따라가 보면 이 자리가 블루스팟인데요. 양걸침을 하면 붙이고 젖힐 때 늘고 3-3을 침입하면 호구를 치고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고 다시 또 한 점을 끊어서 잡습니다. 여기까지가 인공지능 추천수예요. 흑은요, 항상 그러니까 뭔가 돌의 안위를 생각하면 변으로 벌려서 지켜놓게 되면 좀 안정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변벌림을 두고 싶은데, 지금도 보시면은요, 이런 개념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공지능은 변벌림, 안정을 추구하는 행마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큰 자리, 대세점, 이런 귀의 굳힘 또는 귀의 걸침 또는 3-3의 자리, 이런 자리들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안정보다는 발빠르게 대세점을 차지하는 것이 판을 잘 짜는 어떻게 보면 요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아까도 약간 보니까는 흑의 승률이 떨어졌는데 여기서도 막 변칙으로 밀어서 두는데 이런 수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물론 포스팅한 적은 있습니다. 보시면 뭐 실전이라면 당연히 호구를 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귀를 젖혀가죠. 여기서도 막고 싶은데 또는 끊어서 한 점을 잡고 싶은데 이러면 두 점머리가 아프니까 여기서도 또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호구를 쳐서 두는데 이러한 수법들은 따로 연구를 하지 않는 이상 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로들조차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렇게 협공보다도 그냥 받아주는 프로들도 많아요. 받았을 때는 이렇게 바로 붙여서 상대방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정석을 추천합니다. 실전에는 변벌림이 좀 많이 나왔어요. 변벌림을 두었는데 일단 안정은 됐지만 상대방도 좀 편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양을 백이 공략할 때 이 자리 붙임이 좋은 곳입니다. 붙이면 젖혀라 해서 백도를 이제 끊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고 나면 흑이 있는다면 한 점이 축으로 잡히고요.
만약 위쪽을 밀어둔다면 한 점은 살릴 수 있죠. 또 백을 압박하는 행마이지만 백은 사색작전을 통해서 이 모양을 풀어갈 수가 있어요. 네, 두 점을 이제 전부 희생을 하고 또 여기까지 그냥 이어서 두는 것도 아니라 한번 단수 쳐서 네, 이렇게 또 크게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이득이에요. 승률 알아보면 백이 69% 정도로 우세합니다. 자, 변벌림을 공략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자리는 침입이실 거예요. 하지만 침입보다는 붙이는 수가 대세입니다. 예전에는 그 변벌림에 붙이는 수를 상수들이 하수 다룰 때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사실 저도 좀 놀라운 점이 예전에 그 사모님들이 저희랑 바둑 지도대국 도와주실 때 두셨던 그런 약간 무리스러운 행마들이 의외로 인공지능 시대의 정수이고 추천수일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옛날 사모님들이 정말 성견지명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붙이는 수들도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는 젖바둑용이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행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붙이고 젖히면 따라 젖히고 단수 치면 늘고요. 한 점을 잡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한 점을 내주게 되죠. 축으로 잡혔어요. 하지만 버리면서 단수를 쳐서 따낼 때 이렇게 건너가는 자세로 백은 흙 모양을 좀 쉽게 견제했고요. 흙은 이제 건너가면서 실속을 차지하는 진행으로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5대5로 호각이에요. 놀랍죠, 여러분들? 잘 모른다면 또 이런 변의 모양을 어떻게 공략할지 모른다면 그냥 옛날식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에서 좁은 곳을 비집고 살다 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생불여사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보시면 살았죠. 망했습니다. 9대1까지 벌어져요. 그래서 바둑은 항상 완벽한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완벽한 집은 없습니다. 부서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또 부서진 만큼 이득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깨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만큼 이득을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붙이는 수가 부분적으로 정수고 위로 젖히면 늘고 이으면 붙여서 좀 모양을 쉽게 타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변화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 요 정도로 기억하세요. 네, 실리로 좀 많이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붙여도 되지만 약간 배고플 때 좀 간식처럼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붙이는 자리는 다 급하지는 않아요. 자, 실전에는 걸쳐갔는데 이러한 걸침도 상대 진영 쪽에 이렇게 걸쳐가는 자리도 사실 요즘 많이 나오는 선택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왕이면 걸치더라도 내 모양 쪽으로 걸치는 경우가 많고요. 원래 저희가 바둑 배울 때 넓은 쪽을 걸쳐라, 뭐 굳힐 때도 뭐 넓은 곳으로 향해라,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바둑의 이론들이 요즘은 좀 고정관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통은 걸칠 때도 내 모양 쪽으로 걸쳐서 모양 키우는 수를 추천하고요. 상대 모양 쪽으로 두었을 때는 보통 이렇게 귀를 이렇게 붙여놓고 한 칸을 띱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변으로 이 정도로나 이 정도로 벌리게 되잖아요. 근데 벌렸을 때 추후에 다가가면 또 침입하는 자리가 남게 되고, 그래서 많이 두는 선택은 아니에요. 물론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뭐 이걸 둘 수 없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승률상으로는 한 1.7% 떨어져요. 1.7%. 흙은 협공을 하거나 붙이거나, 또 왜 보면 협공 정석에서 3-3을 침입해 들어가는 정석도 바뀌었죠. 밀고 젖혀 이을 때 이렇게 건너가면 이 진행은 흙이 만족입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근소하게 1%, 2% 흙의 승률이 좀 올라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상대 모양이 커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내 모양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걸치더라도 이쪽 또는 3-3 진행을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익숙한 선택으로 두시는 것도 또 하나의 요령이고요. 여기서도 재밌는데
날일자를 걸칠 때 날일자로 받아주는, 어떻게 본다면 일정 패턴이 있다고 느껴져요. 이럴 때는 항상 먼저 붙이는 수를 생각하세요. 붙이고 젖혀서.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정석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받을 경우는 호구 쳐서 100이 만족이고요. 단수를 치면 보통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미는 것도 좀 악수로 보여져요. 왜냐면 이 미는 수도 하변의 모양을 키울 때 사용하는 정석의 행마인데, 지금은 100이 흙의 모양을 좀 견제하고 있는 배석이 좋습니다. 그래서 둔다면 지금 늘 것 같아요. 지금은 느는 자리가 정수죠. 그러면 100도 물론 미는 수도 있지만 한 칸 정도로 안정을 해서 자세를 잡습니다. 이 정도의 진행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날일자로 받아 주었을 때는 붙이는 수가 약간 국룰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는 여기서 또 한 번의 변벌림이 나왔어요. 물론 안정하는 수이지만 느슨한 행마가 될 수 있는 것이 단점이에요. 자, 이때도 귀를 굳히면서 베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허술해 보이는 변벌림의 모양을 약간 노리는 차원도 있고요. 또 집으로도 큰 곳입니다. 인공지능 추천수 중 하나더라고요. 자, 여기서도 또 재밌습니다. 여기서도 또 한 번의 변벌림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날일자로 이렇게 백이 굳혀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백은 공격될 돌은 아니고요. 거의 완생이 돌입니다. 그래서 백은 넓게 모양을 키우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굳힘에도 바로 걸쳐가는 특징이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날일자 굳힘, 누목자 굳힘, 굳힘에 다가가면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붙여오고 공격을 해왔을 때 좀 어려워진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충분히 이 형태를 잘 풀어가더라고요. 지금 아예 여기까지 늘어서 버티는데, 네, 좀 3-3 침입도 남아있고 또 다가가는 자리도 남아있어서 이런 공격이 두렵지 않다라고 봐요. 다가가는 수가 너무 통렬하죠. 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날일자 굳힘이나 눈목자 굳힘에는 이렇게 날일자로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혹시 이렇게 붙이는 수를 당하고 백돌이 몰리더라도, 변벌림이 없더라도 어떤 변벌림의 행마로서 안정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지만, 하지만 막상 괜찮더라고요. 몰릴 돌은 아니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오더라도 인공지능이 지금 손 빼고 이 자리 두는 걸 추천하네요. 놀랍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면 축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축이 100이 유리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비껴가는 상황이군요. 네, 이 형태는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보여드렸을까요? 자, 변벌림에 붙여가는 수 국룰입니다. 흙으로도 이 자리 붙여가는 수가 언제든지 두고두고 남아있어요. 변벌림엔 붙이는 수로 상대를 응징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실전에는 약간 소극적인 수법입니다. 변벌림 또 한 번 등장했고요. 이러니까 흙도 귀를 굳혔는데, 입구자는 날일자 굳힘의 입구자, 그러니까 마치 그 세트처럼 정말 많이 두었던 행마인데, 인공지능은 좀 더 많이 가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귀에 이제 들어갔을 때 폐가 일어나는 수가 남아있죠. 이렇게 되면 단수 쳐서 폐가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감수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더라도 추후에 이 모양이 완벽하지도 않더라고요. 백이 이런 자리에 왔을 때 또 붙이는 수, 들어가는 수, 침입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들어가더라도 타기가 되거든요. 끊을 수가 없죠. 젖혀서 건너가면 그만입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둔다면 날일자 자리가 좀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이 자리도 가능하다고 지금 들어가면 살려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부 살려줍니다. 네, 이렇게 살려주더라도 흙이 좋아져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깨지면 어떡하지? 좀 완벽하게 집을 짓고 싶은데 라고 고민하시는데, 완벽한 집을 지으려고 하면 행마가 좀 굳어집니다. 굳은 행마를 하는 것보다는 유연한 발상으로, 그러니까 당장은 집이 아니지만 앞으로의 발전을 보고 두는 거예요. 자, 실전은 이렇게 입구자를 두니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서로 간에 아직까지 좀 한 발짝씩 떨어져서 그 탐색전을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진행을 봤을 때 이수도 그렇고 매우 고전적인 그런 이제 행마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바둑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붙여서 충분히 흙 모양을 깨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늘어주면은 자체로 좀 굴복을 당했어요. 이런 행마를 좀 인공지능이 많이 추천하는데, 이수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요수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막아서 양분시킨다라는 뜻이군요. 원래는 막으면 두점머리가 아픈데 이런 모양이 아프거든요. 이렇게 호구 치면 건너가서 백이 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자리예요. 사실 이런 거 굴복 당해주는 게. 그래서 먼저 수순을 비틀어서 한 칸을 두는 거네요. 저는 처음에는 뭐 중앙으로 막나 했는데 너무 얇아 보여서, 저는 이런 행마도 지금 처음 봅니다. 네, 보니까 이 자리를 막기 위함이었네요. 그 두점머리 맞았을 때 호구 자세가 좋으니까 이게 수순을 비틀어 두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 칸에 뛰는 수가 또 좋은 자리네요. 네, 여기서도 또 다시 막아서 똑같이 되는데, 좀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냥 한 칸을 추천합니다. 이 정도도 있다. 실전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백이 만족이네요. 백의 타개가 잘 되었습니다. 붙이는 수 여러분들 변벌림에서 꼭 이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똑같이 끊고 단수 치고 이렇게 밀어가는 것은 사석 작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돌을 버리면서 지금은 단수를 칠까요? 지금도 단수 쳐서 이렇게 돌을 버리나요? 알아보죠. 네, 지금은 여기까지 진행하네요. 이렇게 양쪽으로 활용을 하고 나니까 흙이 별게 없죠. 원래 흙집이었기 때문에 백은 또 두텀을 가져가서 만족입니다. 자, 실전에는 이제 아주 유연한 행마, 좋게 말씀을 드린다면 서로 간에 뭔가 돌이 붙지 않고 이렇게 한 발짝씩 떨어져서 유연한 행마로 탐색전을 아직 진행하고 있고요. 이 수도 옛날 수예요. 이 수도 절대로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양 기억하시죠? 귀에서 받아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백은 모양을 키우는 찝는 수가 좋고, 흙도 이 자리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아요. 둔다면 그냥 한 칸 정도 자리가 정수입니다. 자, 실전에 이렇게 두니까 붙여갔는데요. 부분적으로 이어가는 수가 정수로 보이네요. 호구를 치면 흙의 모양도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진행, 요 정도 진행으로 이렇게 두는군요. 백도 호구를 바로 두지 않고 여기서 이제 침입을 해서 깰 수 있다 이렇게 둘 것 같은데, 네, 이거 붙이면 뭔가 변신을 당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살 수 있다라고 보는군요. 실전에 늘 것 같은데 밀고 단수 쳐서, 네, 수상전이 벌어지게 되네요. 그러니까는 언제나 그 소목에서 일어나는 국민 정석, 부처 뻗기 정석 이후에 이 침입하는 수가 흙으로서는 두고두고 신경 쓰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엔 단수를 치고 위를 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이 실리로 꽤 많이 이득을 보았고, 우변의 모양은 별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지어져야 15집 정도인데, 백은 양쪽의 귀를 합산해 보면 30집이 훨씬 더 넘어요.
그래서 백이 잘 되었고요. 여기서 일단 보기에는 이쪽 좌측과 그다음에 이쪽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약간 제가 볼 때 여기가 좀 얇아 보여요. 근데 이런 대로 한 칸을 벌리면 조금 뒷문이 열려 있어서 느슨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이 눈목자에는 항상 이렇게 가는 자리를 추천하더라고요. 붙이거나 들어가거나 했을 때 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 실전이라면 둘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갔을 때. 네, 입구자 정도 자리를 추천하네요. 자, 실전은 하변을 안전하게 둔다면 여기일 것 같아요. 좀 넓게 모양을 키우는 방향으로. 네, 그쵸? 이 자리가 좋은 자리. 들여다봐도 이어서 그만입니다. 실전에는 약간 소극적인 행마들이 엿보이는데요. 여기도 들어와서 추궁을 했는데 바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붙이면은 별게 없어 보이는데요. 이 수도 높게 두어야 되네요. 높게 들어가서 이렇게 아예 백도를 양분시키는 무시무시한 행마가 숨겨져 있었군요. 이 한 점이 소화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장문도 안 되기 때문에 백이 갈라져서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추천수 좀만 따라가 볼게요. 백이 곤란해 보이는데요, 상당히. 다음 수가 안 보이네요. 뭐 이런 데를 둬야 되나? 이런데. 이런데. 와. 네. 한눈에 보기에도 백으로서 이렇게 변신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변벌림에서의 공략법 가운데 사실은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잘 이제 젖바둑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지금 모양에서도 아까 우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들어가는 수, 가운데를 이렇게 침입해서 들어가는 수가 건너가는 용도로 사용이 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둔다면 싱거워서 백이 좋습니다. 승률 알아보면 6대 4까지 벌어지네요. 그것도 응수타진인데 교환해 놓고 그럼 귀에 뒷만 남겨놓고 또 지킬 것 같아요. 이 수도 어렵습니다. 정말 인공지능은 효과적으로 바둑을 두네요. 네, 실전이라면 그냥 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자, 넘어가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전에는 넓은 곳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이왕이면. 근데 즉 실전에는 이곳을 치받아서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백이 엄청 두터워졌어요. 백집을 몇 집 부수었지만 흑익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결과입니다. 백집이 몇 집 부서졌어요. 그런데 단단하게 이렇게 이제 호구 모양으로 좋은 자세를 갖추어서, 원래 흑이 가운데를 들어가면 흑의 모양을 양분시켜서 공격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좋은 뒷맛들을 전부 사라지게 만드는 행마였습니다. 흑이 아주 좋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백의 승률이 76%까지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아주 무난하고 평범한 감각이에요. 실전이라면 대개 3선, 4선에서 큰 곳을 찾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전형적인 그런 바둑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들어가는 수를 선택했는데요. 항상 바둑에서 그 남의 집이 커 보인다 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소위 남의 떡이 커 보이면 진다, 남의 집이 커 보이면 진다인데 바둑에선 그렇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백도 좋은 모양이 많기 때문에 하변에 뭐 한 칸 정도로 키운다든지 뭐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하변의 모양이 좋고 또 한 칸을 통해서 흑의 세력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서 흑의 모양에서 타개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모양을 키우면서 균형을 맞추는 정도로 두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정도로요. 그럼 백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자, 실전에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바로 붙여서 흑은 연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선을 들여다보고 젖혀서 사는 것을 시도했는데요. 아까 변벌림의 침입을 만약에 삼선 쪽에 들어가면 살고도 망한다. 생불여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모양이 뭔가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살고 나서 좋지 않은 결과이거든요. 흑도 지금 늘어야 되는데 한번 뭐 밀어놓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쌈짓 뜨고 사느니 대로 뻗어나가라 뭐 이런 격언도 있죠. 이렇게 되니까 흑의 승률이 많이 차올랐습니다. 96%로 큰 차이고요. 그래서 항상 그냥 막연하게 상대 집을 뭐 들어가서 부수고 살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돼요. 집은 몇 집 부수었지만 그러니까 100집도 이제 추후에 깨지는 측면이 있고요. 이제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집이 많이 쭈그러들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쭈그러들었고 좀 상하로 쭈그러드는 상황에서 100은 간신히 석집 정도 내고 살았는데 그것도 흑은 정말 단단한 철벽 같은 두터움을 가져갔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면 100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서로 간에 3선과 4선 쪽에서 대세점을 찾으러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중앙 쪽도 좀 더 중시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시야가 향상이 된다면 바둑이 더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는 이곳을 이제 타겟 하는 걸 시도했는데 여기까지 수순 보여주셨는데요. 흑도 늘어서 100을 살려주는 것이 정수이고요. 100으로는 이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망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변화보다 더 망했고요. 그래서 100은 지금은 인공지능 추천수 따라가 보면 한번 막아놓고 늘 때 단수 치고 돌 버리는 것을 추천해요. 이렇게 두면 약간의 타협은 이루어지고요. 원래 흑이 95% 이상으로 유리하게 벌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100도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서 둘 수가 있습니다. 좀 백돌 잡힌 곳이 커 보이지만 그래도 막는 것도 선수했고 또 한 점 따내고 건너가는 자리도 큰 곳이기 때문에 100으로도 충분히 둘 수 있는 선택이에요. 보내주신 수순 가운데 2선의 2단 젖힌 마지막 수가 굉장한 실수이고요. 승률상으로는 25%가량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기보로 초반 판자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네, 배울 점이 참 많은 한 판이었고요. 변벌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변벌림에서 4선에 붙여가는 수, 젖바둑용 수법이 아니라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강수이자 좋은 수예요.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